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관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본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얼마 전 일본 여성 1,500명이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초 전망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 첫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졌는데요. 올해 건립 5주년을 맞았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타운 정부는 22일 건립 5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팰리세이즈 팍 도서관 옆에는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졌습니다. 이 기림비가 세워져 미 전역 곳곳에 위안부를 기리는 조형물이 생기는 성과도 이뤘지만 기림비를 지키기 위한 많은 순환도 뒤따랐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는커녕 팰팍 타운을 찾아와 위안부 기림비를 철거하면 타운에 투자를 하겠다는 전방위적인 로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일본의 우익단체에서는 말뚝 테러까지 자행하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You never would have thought 5 years ago that this small little monument would have made a difference in so many other people's lives other than Palisades Park. 한인 사회와 타운 정부의 도움으로 힘들게 지켜낸 기림비가 건립된 지 5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기림비가 이 자리를 꿋꿋이 지키면서 교육의 장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인권이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기림비를 건립할 당시만 해도 초라했던 주변 환경이 한 독지가의 노력으로 꽃과 나무로 아름답게 단장됐고 이제는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좀 더 절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배하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같이 참배하는 그런 시절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팰팍타운 정부는 기림비 주변을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기림비 옆 부지를 타운 정부에서 매입해 내년 봄부터는 공사에 들어가 위안부 추모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주 본선거를 앞두고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한인 후보 2명이 시의원에 출마했습니다. 민주당이 네거티브 선거 공세까지 펼치면서 공화당이 사과와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잉그루드 클립스 지역에 배달된 선거 홍보 우편물입니다. 이 홍보물에는 시장과 시의원으로 나온 공화당 후보들을 침몰한 배의 선장과 갑판 청소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중단해 줄 것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시의원에 출마한 공화당 박명근 후보는 민주당에는 현직 한인 시의원이 있을 뿐 아니라 한인 후보도 있는데 인종차별적인 네거티브 선거를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박 후보는 민주당 측에 네거티브 선거 우편물을 발송한 경위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세월호 참사에 관련돼서 이런 것을 굉장히 비극적인 현실인데 이런 것을 인용해서 침몰하는 선방에 제가 그 짭부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한인사회 전체를 오독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잉그루드 클립스에는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글로리아 오 시의원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엘렌 박 변호사가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출마해 초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엘렌 박 후보와 공화당 박명근 후보가 맞붙는 뉴저지주 본선거는 오는 11월 3일 화요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주 38지역구 상하원 의원들은 한인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19일 시민참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동해병기 법안과 내일업계 제재 법안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밥 고든 뉴저지주 상원의원과 팀 유스타스 하원의원, 조셉 라가나 하원의원이 속해 있는 38지역구는 버겐 카운티 로다이와 파라무스 등 총 12개의 지역자치구가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의 아시안 유권자는 총 19%이고 이 중 한인 유권자는 1,586명으로 뉴저지주에서는 네 번째로 많은 곳입니다. 어제 시민참여센터를 방문한 3명의 의원은
주의회에 동해병기 법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과 내일업계 관련 제재 법안, 자영업자와 소상인들을 위한 계획 등 한인사회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해병기 법안과 관련해 하원 의원들은 다시 주의회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 있다며 연방정부에도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유스타스 하원의원과 라가나 하원의원은 지난 2014년 주의회에 동해병기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And I would again, something that I'm not sorry I introduced it. It's something I would do again, of course, because I think it is an important issue. If the federal legislators move on this, because then you're talking about nationally solving the textbook problem and also bringing attention to an issue that hangs in abeyance. 또 내일 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라이센스 취득과 갱신 문제에 대해서도 법안을 살펴본 뒤 필요하다면 개선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유저주저에서는 지난해까지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내일업계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관련 규정이 바뀌어 영주권자에게만 라이센스를 주고 있습니다. Some of this may be governed by federal law, for which we would have no control, but we'll look into this. 시민참여센터는 본선거 전까지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며 지속적으로 한인들의 현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KCS 정신건강클리닉 개설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개관을 앞두고 뉴욕 커뮤니티 트러스트 펀드로부터 7만 5천 달러의 지원도 받았습니다. 뉴욕 일환 비영리 단체들을 후원하는 뉴욕 커뮤니티 트러스트 펀드는 19일 플러싱 KCS 정신건강 클리닉 설립에 7만 5천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트러스트 펀드는 84개 단체에 총 870만 달러의 지원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12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클리닉은 지난 13일 뉴욕주 정신건강국의 인스펙션을 통과했습니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정신건강시설로 한인단체 가운데 최초입니다.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들을 진료할 수 있는 정식 외래 정신건강 라이선스를 취득했으며 정신과 전문의와 전문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상주할 예정입니다. 특히 무보험 환자들에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고 일반 병원에 비해 매우 저렴한 진료비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10명에서 15명의 정신건강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교육과 아웃리치 프로그램들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에서 추진되고 있는 LG 신사옥 건립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주 항소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타운 정부에게 개발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1일 항소법원은 지난 2013년 8월 뉴저지 주 고등법원이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타운 정부에 개발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LG 신사옥 건립을 위해 고도 제한을 35피트에서 143피트로 변경한 잉그루드 클립스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 신사옥이 팰리세이드 절벽 풍광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는 주변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타운 정부가 이를 고려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G 신사옥 건립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와 LG전자 측은 모두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단체 측은 팰리세이드 절벽의 풍광을 보호하자는 메시지가 재확인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LG 측도 지난 6월 환경단체 측과 건물 높이를 143피트에서 70피트로 낮추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안이 타운 정부에서 재심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승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한국국세청과 각 주정부의 조세국 그리고 세금보고 대행업체 등 민관이 합동으로 소득세 환급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소득세 신고부터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세청과 각 주정부 조세국, 세금보고 대행업체 등 민관이 합동으로 소득세 환급 사기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득세 신고 서류 등을 해킹하고 타인의 신분 정보로 허위 환급을 받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특히 소득세 신고 서류에 기재되는 각종 개인정보 가운데 20여 개의 기술적 정보를 정부와 세금 관련 민간업체가 공유하고 허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우려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가 활용되고 공유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존 코스키넨 IRS 국장은 환급 신청 작업이 이뤄진 컴퓨터나 장소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정밀한 확인 절차로 어느 때보다 안전한 소득세 신고 처리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RS는 이번 소득세 환급 사기 방지 방안을 위해 34개 주정부, 20개 민간업체와 양해 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법원이 텍사스 주정부가 불체자 자녀들에게 출생증을 거부하는 정책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불체자들이 텍사스 주정부의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법원은 텍사스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은 현재 헌법 14조에 따라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텍사스주는 불체자 자녀의 출생증명서 발급 절차 과정에 신분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텍사스 지역 시민단체와 국선 변호사협회 등은 지난 5월 불체자 자녀 6명과 부모들을 대신해 텍사스 주정부에 이와 같은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서부지법 로버트 피트맨 판사는 원고 측이 이민자의 자녀들이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갖고 있지만 출생증명서 발급을 명령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나는 불체자 자녀들에 대한 시민권 자동 부여 정책에 대한 법정 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사는 출생증명서 발급이 거부되면 아이들에게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텍사스주가 이들에 대한 출생증명서 발급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일 팔리시의 유해성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네일 팔리시의 대부분은 트리페닐 인산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생체 검사 결과 팔리시를 바르고 10시간이 지난 인체에서는 트리페닐 인산 대사산물이 검출됐습니다. 환경운동 비영리단체 EWG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네일 팔리시 제품들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트리페닐 인산을 함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를 위해 듀크대와 EWG는 20여 명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생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손톱을 칠하고 10시간에서 14시간 후 인체에서는 트리페닐 인산 대사산물이 검출됐습니다. 트리페닐 인산을 산화시킬 때 분출되는 디페닐 포스페이트는 그의 7배나 검출됐습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트리페닐 인산은 중추 신경계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점막을 자극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 열분해 동안 방출된 인산 산화물의 노출은 호흡기를 자극하고 생식기 장애나 발달 장애 또는 비만이나 과체중을 일으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셀리 앤슨이나 OPI, 웰앤와일드 등의 네일 팔리시 제품 1,500여 개가 모두 트리페닐 인산을 함유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한인 네일협회 측은 네일 팔리시가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단이 20일 2박 3일간의 짧은 만남을 마쳤습니다. 또 기약 없는 생이별에 눈물을 흘렸는데요. 대부분이 80대 이상의 고령인 만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사실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정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북한 측은 쉽게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만큼은 정치적인 색깔을 배제하고 인도주의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